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다. 120세대 시대에 50대, 60대, 90%가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파산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후가 준비된 퇴직자는 10명 중 1명,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중 약 60%는 생활비도 어렵다는 것이고, 현재 추세라면 10명 중 6명 노후에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자, 50 이후 은퇴 후 비참하게 후회와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노후 준비는 한 살라도 빠른 지금 당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노후에 반드시 후회하는 7가지에 대해서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은퇴하는 순간 다 끊긴다라는 것입니다. 60%가 생활비 마련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은퇴하는 순간 다 끊긴다라는 것입니다. 60%는 생활비도 마련도 어렵다. 은퇴하는 순간 모든 전화번호는 다 끊깁니다. 이렇게 체험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애들 보기도 힘들고 집에 앉아 있는 기도 진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대, 40대 52%가 부모님께 의존하는 캥거루제라고 스스로 자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은퇴하면 현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선 직함과 명함이 사라지게 되고 관계가 끊기게 됩니다. 은퇴자 절반 이상이 중산층에서 하위 내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계기가 되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여기저기서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폐지를 죽거나 손 벌리는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정부의 일자리를 기웃거리면서 어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적으로 쫓기게 되고 일자리는 없고 질병에 노출되는 그런 극단적인 시기가 바로 은퇴 직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은퇴하니 벼락거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66세 이상 44%가 월 90만 원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은퇴했더니, 자, 은퇴 전하고 은퇴 후인데요. 반 이상 60%가 소득이 감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혼 안 한 30대 캥거루족 54.8% 부모에게 독립 못하고 있다.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죠. 자, 젊은이 반 이상이 부모한테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90자 10명 중 6명 스스로를 캥거루족으로 생각하고, 자, 여기에서 불행한 것은 결혼했어도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결혼했어도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거죠. 자, 그나마 한 채 있는 집, 세금 폭탄에 노인들 당장 쓸 현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인들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너무나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년 후에는 50대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50%를 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의 반 이상이 50대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955년생 베이비붐 세대인 정현식 씨 가명은 68세는 10년 전 직장을 떠난 후 지금은 서울 쪽박촌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정 씨가 노후 준비로 생각했던 작은 아파트와 퇴직금은 불행히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전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나서 정 씨는 69만 원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0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자리만 구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주민세대를 찾는 그는 빈곤한 노후 생활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고독감, 상실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행복한 노인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빈곤에 흐덕이는 노인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고령층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잠재적 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10명 중 5명 이상이 잠재적 빈곤층, 50%가 잠재적 빈곤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은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4%로 OECD 중 가장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빈곤 내몰린 은퇴자들 의원자산 77%가 부동산인데 집값 올라서 기초연금 못 받고 수백만 원 건보료까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노인이 최근 2년 사이에 9%에서 68%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하위층이 되거나 급비층이 될 가능성의 비율은 54% 반 이상이 이르고 우리나라 2021년 현재 노인 빈곤율은 43.3%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비율,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비율이 노인들만 거주하는 비율이 70%, 이 중 나홀로 살아가는 노인은 더더욱이나 35%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사는 것이 70%, 노인 중 그 반 정도는 혼자 산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해지진 않을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가장 자금은
가장 좋은 자금은 매월 안전하게 나오는 자금이 될 텐데 매월 100만 원이 나올 수만 있다면 10억 원의 목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노후에 준비해야 될 후회하지 않을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자, 작은 보험이라도 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상관없이 10,000원, 20,000원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작은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을 필요 이상으로 들어서 저축과 재산 증식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급여에 그렇지만 급여 1 내지 30% 범위 내에서 생활보험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 더 보면은 불의의 사건, 사고, 질병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에는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암, 그동안에 몸도 기계처럼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누적된 질병으로 인해서 다양하게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후 비용의 20, 30%가 의료비 지출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젊었을 때부터 보험을 들고 대비하고 특히 유지를 해서 보험을 들고 유지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은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꼭 들어야 될 그런 상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중요한 보험을 중간에 해지했는데요. 참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자, 어쨌든 작은 보험을 꼭 들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보험 말고요. 자, 두 번째는 대출 생활을 은퇴 이전에 끝내고 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부터 준비하고 자녀에게 과도하게 결혼자금, 주거비, 특히 사업자금 등 본인의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지출을 절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노후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벌 갑부가 아닌 이상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는 것은 결단코 피해야 될 대표적인 실패죠. 자녀에게 사업자금 마련해 주는 것은. 요즘은 20, 30대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는 캥거루족, 자녀 리스크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노후 경제의 핵심은 꾸준하게 돈이 흘러나와야 하고 움직이는 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가장 중요한 돈은 끊임없이 흘러나온 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움직여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일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고 현재 만일 없다면 지금이라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수입 매월 100만 원만 벌어들일 수 있다면 가장 성공한 노후 준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은 삶의 의미를 주게 되고 또한 휴식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동시에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야말로 살아가는 힘이자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배우자 사망과 이혼 등 혼자 될 것에 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인은 남편보다 10년 정도 더 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또한 인간은 결국 혼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마지막 혼자 떠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혼자 될 것을 가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노후를 대비를 할 때 혼자 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남편은 부인의 병 간호를 받으면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약 80%에 대비해서 부인은 그럴 확률이 10% 내지 20%밖에 되지 않고 남편 사망 이후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남편이 대신했던 일을 혼자 감당했다면 힘들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해서 남편 사망 이후에 이를 충분히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남편분들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자유롭게 먹을 것도 챙겨 먹고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부인들은 남편이 사망 이후 약 10년 동안 혼자 살 것을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일 것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나친 음주라든지 담배를 끊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불가능하다면 과감히 줄이자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고 꾸준하게 운동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허리를 곧게 펴고 빠른 걸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 속에서 생활을 고추 세우고 바르게 세우고 빠른 걸음. 자, 속보를 걸어서 숨이 좀 차게 그런 걸음이 하루에 약 한 20-30분 정도 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산책이라든지 등산,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혼자 할 수 있는 운동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배드민턴, 탁구, 볼링, 골프 등 단체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겸하면 대인관계라든지 사회활동에도 항상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맞는 것을 작은 시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당장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제 100세 시대를 지내서 12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지 않았다면 지금 도전해도 결코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80, 90세도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전이라면 더 좋겠지만 은퇴 이후라도 각자 하고 싶은 목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가능한 일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성취를 이뤄갔으면 좋겠고, 이 작은 것을 꼭 이뤄요. 작은 것. 저는 작은 성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작은 성취.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것부터. 자, 어느 90세 노인의 일기,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90세, 100세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매우 흔하죠. 그래서 80세, 90세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50세, 60세면 노인이 됐지만 지금 50세, 60은 혈기왕성한 젊은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만은 20대, 30대이고 앞으로도 50년, 60년을 더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긴 시간이 남아있죠. 자, 40년, 50년, 60년을 더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반밖에 안 사는 거죠. 따라서 한나라도 젊은 나이, 지금 당장 평생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능력을 개발하고 새로운 도전에서 90세, 100세 되어서 후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각자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배움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꾸준한 독서는 물론 요즘은 대부분 활동이 바로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기본적인 것은 물론 이 컴퓨터를 무서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꾸준하게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고 블로그, 유튜브, SNS 잘만 활용한다면 젊은이 못지않는 성취를 이뤄낼 수 있고 원하는 대부분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복지센터 유튜브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시기 바라고 꼭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움은 멈추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젊은 청년이라는 사실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은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고 생활 속에서 컴퓨터, SNS에 관련된 또 휴대폰에 관련된 것을 항상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는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과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생애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의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메모도 하고 이를 꾸준히 관리하고 실행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사명, 내 존재 이유를 한번 스스로 캐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도 또 일도 여가도 어떤 관계, 자기개발도 하면서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거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죽음 앞에 닥쳐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 이유를 질문과 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7번째는요. 하고 싶은 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인생 자체가 여행이고 우리는 여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떠나야 하며 떠날 준비를 하고 함께할 분들과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틈나는 대로 가까운 곳, 가까운 공원, 가까운 커피숍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떠나는 것이고 여유가 있다면 카라반이라든지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또 임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자동차 하나면 어디든지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용도에 맞는 자동차라든지 캠핑카를 임대하거나 글램핑 등 다양한 여행사를 활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다양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사지 마시고 임대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고 그게 좋다면 또 구입할 수 있겠죠. 환경이 된다면. 자, 준비된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노후는 축복이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재앙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파산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가 10명 중 1명, 준비된 퇴직자는 1명밖에 없다는 10%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단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비도 얻게 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자, 50 이후, 은퇴 이후 비참하게 후회와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후 준비는
한 달 빨리 젊을 때, 지금 당장부터 가능한 일부터 즉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삶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되고 꿈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